네, 안녕하세요. 수익매수 플러스 1부에 이어서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도 꼭 잘 착용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위한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바로 돌아올게요.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현재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스마트 단승님, 코미팜이고요. 19,1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위에 있는 이 종목을 바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멋진 우라노스 전략가님, AD 테크놀로지고요. 또 29,100원에 20%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먼저 우리 코미팜은요.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코미팜이라는 종목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팜 보시면은 이게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유럽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승인 거절이 나면서 굉장히 하락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상 움직임도 여러분들 4월 달부터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오르는가 하면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흐름은 다시 11,650원을 기점으로서 조금씩 상승 여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 시청자분 사신 가격대가 많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가격대 보면은 19,100원이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한 10% 정도 어느 정도 비중은 조금 낮겠다라고 생각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가격대를 뭐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온다면은 비중 축소를 하셔라라고 좀 진행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10%밖에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시면은 한 15,000원 선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고, 근데 만약에 이게 더 11,600원 라인까지는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미팜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AD 테크놀로지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칩리스 관련된 회사인데요. 과거에는 대만의 TSMC하고의 이런 계약 관계에 있었던 회사였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때쯤에 TSMC하고의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이 밸류체인 쪽으로 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를 잠깐 보시면 지난 2020년 연초부터 시작해갖고 8월 달까지는 주가 이제 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비메모리 밸류체인으로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부진하고 있는 반면에 비메모리 관련된 회사들하고의 이런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해당 종목이 좀 비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보다는 뭐 네페스라든지 아니면 리노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는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고 해당 종목이 그 관련된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비싸다는 관점에서 아마 주가의 탄력도는 조금 더 더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상승은 가능한데 좀 갖고 가신다면 저는 주가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만 원 구간대까지 정고점 구간인 만큼 3만 원 구간대까지는 좀 노려보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900원을 손절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트로메드이요. 네,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3,700원에 70%.
네, 인트로메딕 자 네. 3,700원에 70%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우라노스 전문가님 또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네. 어떤 전문가님 네, 원하실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물을게요.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네. 바로 도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인트로메딕을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혹시? 3월 달에요. 3월 달이요. 네네. 혹시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됐을까요? 3월 달에 저기 무슨 치료제 관련인가? 치료 관련해가지고요. 아니구나. 저거네요. 진단 키트 네네네. 무슨 관련 뭐 해가지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코로나 3열 관련해갖고 미국에 또 수출한다는 이슈가 네, 있어가지고 네, 예, 잠깐 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사실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네. 예, 우리 투자자분께서 좀 갖고 있으셔갖고 제가 이 표현을 드리면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전문점을 가야 맛있지. 뭐 갈비탕을 팔았는데 옆에서 냉면을 팔고 있고 또 그다음에 뭐 비빔밥을 팔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팔면 사실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 기업도 사실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본 사업은 의료기기 사업인데 그것만 참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화장품 사업도 하고 뭐 신사업을 좀 여러 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이 회사의 매력을 좀 반감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어쨌든 이 중국의 CFDA 관련해가지고 캡슐 내시경이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돼서 이슈가 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좀 이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해당 종목이 이 본질적인 가치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슈로 테마 성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은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10월 달이 아마 이제 3월 달 고점을 딱 터치하자마자 주가가 빠졌을 거예요, 이게. 네네. 네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테마주의 성격이죠. 이제 전고점 딱 건들자마자 빠지는 차트.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전고점 건들고 빠지는 차트. 그래서 아무래도 해당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3,800원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만큼 아마 또 이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3,800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 국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또 한 번의 이런 재료가 노출이 되고 테마로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3,800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3,800원쯤 오시면은 해당 종목을 좀 덜어내셔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추세 지금 하단을 딱 터치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2,860원.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정말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2,6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2,600원을 손절가 잡고 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죽지 않고 반등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테마 성향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3,800원 목표가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빠져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HMM이고요. 14,500원에 비중 90%라고 하시네요. 자, 이 종목 하나랑요. 네, 저는 이 종목을 바로 도와드릴게요. 자, 심택이고요. 18,500원에 비중 30%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HMM은요. 자,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HMM이라는 종목을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해운 이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근래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고점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이 사시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는 한번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할 구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시청자분이 너무 90%라는 비중으로서 너무 한 구간 안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사시지 않은가라고 판단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일부
뭐 40%든 50%든 한번 물량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한번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는 한 14,000원 구간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오게 된다면 꼭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반등을 할 때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그 와중에 남은 물량으로서는 14,500원 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되는데 워낙 계속 흐름이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뭐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너무 한 구간 안에 사시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나눠 사는 거를 꼭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된다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요. 심택 도와드릴게요. 심택은 우리 우랑수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심택.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단순하게 반도체라고 보긴 어렵고 반도체를 꼽는 PCB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쇄 회로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뭐 컴퓨터를 분해를 해보면은 초록색 이제 이 판때기가 보일 겁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올라가는 이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또 이제 뭐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PCB 쪽 관련해서 업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더구나 최근에 삼성전기가 또 이제 일부 또 돈 안 되는 사업부를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요 PCB 사업부들이 최근에 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심텍이든 대덕전자든 코리아서킷이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해당 종목을 지금 걱정 없이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8월 달부터 옆으로 횡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횡보 국면이 조금은 당분간은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2만 원대까지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요 좀 3개월 정도의 공사가 지나고 나면 또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당분간은 일단은 뭐 손절가 17,0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 단기 저항은 2만 원 구간을 저항을 맞겠지만 저는 2만 원보다도 더더욱더 높게 전고점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유나이트 제약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 58,000원, 비중 60%. 네, 현재 살짝 빠져있는 모습이세요. 그래서 좀 네네. 속상하실 것 같으신데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자, 저희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또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단타 승부사님께 좀 알고 싶어요. 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이거 저도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하기가 참 힘드네. 예. 네네. 이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금요일 날 사셨어요. 네네. 네. 혹시 뭐, 이거 사셨을 때 금요일 날 저랑 함께 매매를 하면서 진행을 하셨나요? 아니, TV를 봤어요. 보고, 네. 목표가도 설정해주고 해갖고, 갑자기 이 유나이트 제약을 제가 한 2개월 전에 네. 아무 고점에 사갖고 지금까지 하락이 된 상태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지금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을 하고 다시 잡은 거라고 예, 얘기하신 예. 거고. 근데 네. 시청자분 보시면 차트 흐름이 목요일 날 한번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조금 올랐다가 한번 눌렸거든요. 예. 어때요? 네, 보시면은 금요일 날 이게 지금 팔짜리인 것 같으세요? 이게 살짜리인 것 같으세요? 지금은? 어때요? 저는 초보자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네. 네, 일단은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이 다음에 한번 눌려주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네네. 일단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이슈가 모멘텀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네. 상승 흐름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58,000원 구간까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목표가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요 종목 같은 경우엔 뭐 58,000원에 사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노려볼 자리는 뭐 충분하게 익절 라인은 뭐 7만 원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12월 25일에 뭐 그 전에 뭐 이런 개발에 대한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또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활용을 해서 힘들지만 조금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요? 네?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하는 거는 그 금액으로 다른 종목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담이 저는 좀 덜어 드리고 싶어갖고 전달해드리는 거고 아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뭐 빠졌다가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네, 때문에 올라가면서 익절 구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네, 이 종목을 바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단승님, 제일약품이고요. 30%에 79,000원에 매수하셨네요.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종목 YMC입니다. 매수가는 12,500원에 상담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약품입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또 도와주시죠. 네. 이 제일약품 사셨어요, 보니까. 근데 요 근래에 사신 것 같거든요. 네, 근래에 사셨고, 이 종목이 보시면은 뭐 눌렸다가 추가적으로 뭐 반등할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럴 때는 좀 생각을 하셨을 때 아마 단기적으로 샀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며칠 정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언제 손절을 꼭 해야겠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올르더라도 최소한의 익절을 언제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손절을 하고 원칙적으로 뭐 익절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반복을 하신다면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양봉이 뭐 조만간은 한 번 더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9,000원이고 지금 75,600원이기 때문에 한번 눌릴 거예요. 예, 눌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8만 원대는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잘 견뎌내시고 올라가는 걸 잘 활용을 하시면서 꼭 익절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일약품 도와드렸고요. YMC 바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해당 종목은 일단은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업황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디스플레이 뭐 소재라든지 장비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설 작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공장이 좀 철수를 하거나 내지는 이제 공장 이전을 할 때 해당 기업이 이제 과거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설 작업에 참여를 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과거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17년대 당시에 디스플레이 1차 이제 투자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저때 당시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좀 크게 한번 있으면서 당시 이제 공장을 뭐 이제 좀 이전하고 또 철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또 이제 OLED에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워낙 좀 대두가 됐었던 내용이고 LCD 공장을 전부 다 좀 철수를 하고 OLED 공장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의 고점인 신고가까지 건드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지 전방 제조 산업들이 투자가 조금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면서 주가가 좀 빠진 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 LCD, LED를 3개월 정도 조금 더 찍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월봉상 한 차례 정도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아직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왜?
결과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사상 최대 또 투자를 시작한다라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홀딩하고 가셔라.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직전에 대한 저항을 한 대 맞고 있는 만큼 이 저항 자리를 뚫기보다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한다라면 현재 지금 1200원 구간 저항대에서 한번 눌렸다가 빠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9,000원 구간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9,000원 구간 좀 오시면은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주가를 뭐 올라간다면 13,000원까지 한번 다시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연결 여보세요? 잘 네. 되셨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포뱅크요. 네, 인포뱅크시고요. 네. 또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9,300원에 40% 정도요. 네, 인포뱅크 9,300원에 4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또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요.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요거 혹시 10월 달에 사셨나요? 네, 맞습니다. 10월 달에요. 네, 10월 달에 사셨는데, 네, 급등할 때 들어가셨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요 네. 혹시 왜 이렇게 급등할 때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지인한테 추천을 받게 된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네? 추천 받아서 들어갔어요. 누가 이제 네. 옆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상투를 하게 되셨네요. 네. 근데 저는 이 인포뱅크가 네. 참, 우리 단타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좀 안 되신 거죠. 네. 요거 혹시 무슨 회사인지 아십니까? 네. 거기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스마트카 뭐 이런 네. 다중주행 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좀 되게 뭔가 이제 시중에 떠도는 거는 좀 이렇게 네네. 막 그렇게 보이는데, 네. 제가 해당 종목의 그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를 네. 잠깐 보여드리면, 네. 딱 인포뱅크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게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 보내주고, 네. 내지는 뭐 방송 참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으로 방송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이 밑에 자막이 뜨거나 요런 거 할 때 이제 인포뱅크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요 사업은 사실은 뭐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문자 메시징을 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항상 대선철 때마다 어떻게 또 테마주로서 움직였어요. 왜냐면 대선 때마다 이제 문자 보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테마 성격이 워낙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재료들이 떴을 때는 사실 매도 기회로 보셔야지 뭐 뉴스가 떴다고 이렇게 추격을 할 만한 종목은 사실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저는 정고점은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게 일단은 저점이 뭐 7,160원이니까 7,160원은 손절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깨지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7,160원 꼭 잡고 가시고 저는 만약에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직전에 매물대를 사실 돌파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뭐 재료가 부각된다면은 8,700원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방금 우리 시청자분의 제가 하는 소리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예. 네. 매수가가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네. 사실 이 종목이 전망이 좋다면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합니까? 라고 하겠는데 네. 사실 또 추가 매수하기도 어려운 테마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8,700원에서 약손실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왜? 네. 장이 안 좋으면 이거 네. 손절했을 때 메꿀기 힘들 텐데 저는 내년에도 시장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 약손절로 정리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종목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정리를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전문가님 네. 8,7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할까요? 요거는 한
1, 2주 안에도 충분히 뭐 재료만 부각된다면 사실 이게 네. 테마주다 보니까 네. 뭐 아무래도 뉴스 같은 게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달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좀 차트 흐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 종목입니다. 주식 잘하시고 얼굴까지 잘생기신 단승님, 현대건설이고요. 90% 11,700원에 상담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오늘 처음 방송 보는데 저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서요. 우라노스님 코리아나고요. 5,810원으로 50%라고 하시네요.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건설입니다. 자, 이 종목 도와주시죠. 예,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보니까 현대건설이라고 저도 처음에 봤는데 현대건설이면은 이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 수익 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현대건설 기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 보니까 팬데믹 이전에 사신 것 같아요. 한 2월 달? 뭐 빨리 사셨어도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고 나서 팬데믹 겪고 나서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월 달, 3월 달부터 쭉쭉 우상향적으로 올라가는 요 종목군의 흐름을 보이실 거예요. 예, 등락폭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비중이 너무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비중 큰 거를 굉장히 한 7달, 8달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 끌고 가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끌고 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파시는 것보다는 앞쪽에 있었던 요렇게 요 구간까지는 이 종목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요때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의 가격대로 좀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는 어느 정도 등락폭 작용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만 좀 더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한다면은 이 시청자분의 이 가격대로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그때적으로서 어느 정도 익절할 수 있는 라인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익절 이때 잘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기계 이 종목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리아나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역시나 또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앞서 뭐 얘기했던 내용의 좀 연장선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이라든지 판매량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해당 기업이 좀 희한하게도 실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타 종목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양호한 이유가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화장품 업황 자체가 지금은 되게 이 사이클이 크게 돌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단기 상승해서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월봉상 60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는 자리입니다. 보면 올해 계속적으로 60선 현재 저항대인 6,000원 자리를 계속 저항받는 자리고 연봉으로 보더라도 이 연봉상 5년선에 계속 이제 저항을 맞는 자리인 만큼 저는 지금 당장 크게 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찌됐건 다음 주에 11월 25일 날 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면 직전 저항대 6,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6,000원 구간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를 잡게 되면은 일봉상 60선 5,27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UTI요. UTI시고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6,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네, UTI 16,6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우라노스 전문가님,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이요.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종목 매수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7월 31일이에요. 7월 31일이요. 네, 혹시 요때 무슨 이슈로 이렇게 공략을 하셨을까요? 이때 이제 IT 부품주로 해서 네네. 연말 되기 전에 실적 기대감 갖고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야, 네. 근데 실적 기대감인데 네, 여기 혹시 주력 제품이 뭔지 아세요? UTI가? 기억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떨려가지고 너무 그럼요. 떨려서. 뭐 방송인데 네. 당연히 떨리죠. 네.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윈도우를 만드는데, 매출의 97% 정도가 카메라 윈도우, 카메라 유리를 만듭니다, 요게. 네. 네네. 그러니까 카메라의 이제 판매량이 따라가게 될 텐데, 야, 근데 사실 올해, 뭐 기관 투자자들도 카메라 업황을 좀 좋게 봤었는데, 예상보다 카메라가 그러니까 휴대폰이 너무 안 팔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서는 거의 판매량이 제로 수준에 가까이 나왔고, 올해 연말에 이제 하반기 때도 뭐 갤럭시 이 새로운 노트 시리즈도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예상 대비 판매량이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제 거의 한계치까지 왔다 보니까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휴대폰 관련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들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되게 고생을 하실 텐데 네. 내년쯤에 상반기 때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 회복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엄청 고생을 하시게 될 거고 만약에 좀 장기로 갖고 가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 때 휴대폰이 잘 팔려야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사실. 예, 머리가 아프실 텐데 네. 일단은 뭐 제가 손절가랑 이런 거 가격 전략을 좀 잡아 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정말 지금 계속 미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11,500원은 손절가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될 경우에는 무섭죠. 무섭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1,7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 만약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따라와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15,000원 15,000원 구간까지 좀 추세 상승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15,000원 구간 목표가 좀 잡고 가시고 결국은 내년에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업황이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업황이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만약에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좀 끌고 가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음에 다시 방송 출연할 테니까 그때 꼭 종목 상담 보내주세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 시간으로 뵙는 거는 제가 정말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방송을 한동안 또
다른 자료들 많이 준비하고 하느라고 방송 출연이 조금 적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앉으셔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을 보내주신 걸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사실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재료에 의해서 뭐 좀 테마 성향의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성장주를 사셨는데 성장주가 안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2,300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사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것보다는 어떤 업종을 사면 좋을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만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자신 있게 끌고 가실 수 있으실 거고 대응 방법에 대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2021년 이제 사실 다가오는 2021년이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21년에 내가 어떤 종목을 끌고 갈 것인가 정말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가던 종목은 계속 갔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가치중가, 성장중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는 더 갈 거다. 증시는 더 갈 건데 대형 가치주, 경기 민감주를 사라. 내지는 성장주를 사라. 자, 이런 언론 보도들, 기사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 때는 BBIG, 소위 말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내지는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대형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샀던 5G, 그동안 샀던 2차 전지, 그동안 샀던 신재생 잘 안 가는데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도대체 성장주가 뭐고 도대체 가치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장주라고 한다면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되게 뭐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커뮤니케이션, 2차 전지. 자,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예시를 든다면 여러분들 당장 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밀러라든지 CMO 같은 회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 임상하고 있는 회사들이 과연 실적이 반영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젠이라는 기업이 올해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시젠 작년에 영업이익이 어땠을까요? 빵입니다. 빵. 재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적자입니다. 그럼 3년 전에는요? 적자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실적이 빵이었던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진단키트가 갑자기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진단키트 개발을 15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 이익, 앞으로의 이익이 더더욱 커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PER로 따지면 멀티플로 따지면 대한민국 증시가 평균적으로는 10배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뭐 코스피 약 16배, 17배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는 10배라고 친다면 업종 PR이 10배 이상인 종목들이 거의 성장주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40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20배 정도 됩니다. 2차 전지 20배 정도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치주라고 하면은 미래 이익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이익이 내지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증시가 평균적으로 PR이 10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업종, 현금성 자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은행만큼 돈 많은 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업종은 은행이 보통 1배에서 2배 정도 되고 PR 한 5배 정도 됩니다. 증권, 보험, 은행 다 합쳐서요. 자, 산업재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되고요. 소재 산업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들 역시 8배 정도 됩니다. 자, 해당 회사들은 결과적으로는 미래 발생할 이익보다는 현재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가치주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바로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제는 어찌됐건 성장주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성장주들이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8월에서 9월 달까지는 대부분들 주가가 올라간 거는 그냥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장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좋지가 못하죠. 고점을 갱신하기보다는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내지는 점점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성장주는 단순하게 시중에 유통자금이 많으면 유동성이 넘칠 때 보통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긴축을 하거나 그럴 경우 이제 유동성이 줄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경기가 회복하면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긴축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회복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장주들은 조정을 맞거나 꺾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올라가는 거는 뭡니까? 소재 산업들이 올라갑니다. 바로 경기 민감주입니다. 가치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제다가는 완전히 정반대죠. 시제는 계속 올라갔지만 화학업종들은 3월 달, 8월 달 갖고 있던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백신이 기대가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내년에 경기 좋을 거다. 내년 IMF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점 몇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회복할 것 같네. 경제가 회복하면 금리 인상하겠네. 금리 인상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겠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꾸 소재 산업,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이 자꾸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혼란의 시기입니다. 아니, 그동안 가던 종목은 안 가고 희한한 종목들이 올라가네. 야,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완전히 바꿔야 되나? 2021년에는 제약바이오 못 가는 거 아니야? 철강, 화학?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 시제는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올라갔는데 화학이 고작 3개월밖에 안 올라갔으니 앞으로 더 올라갈 걸 생각하면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고민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단순히 유동성만 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간 금융장세가 계속됐었고 2021년이 그러면은 돈만 갖고 올라가는 장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상을 하고 정말 실적, 가치주들만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인가. 자, 진짜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가 돼서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계속 증가돼서 경기가 회복이 전혀 안 되고 금리 인상을 못 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정말 고민되죠? 우리가 신인 아닌 이상 내년에 코로나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뭔가 그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아직 2020년은 장세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2020년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자, 2019년에는 바로 각각 해마다 주도주가 있었는데요. 대세 상승 종목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5G와 IT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올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각각 해에 어떤 종목이 대세 상승 종목이었는지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KMW라는 5G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자, KMW가 연초 대비 주가가 9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약 587% 정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약 587% 정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5G 인프라를 확충을 하라는 정책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3사 통신사가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니 이 회사의 실적이 불과 2018년 때는 적자나 영업이익이 별로였으나 2019년 때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증가를 했던 겁니다. 자, 5G만 갔을까요, 여러분들? IT 반도체도 많이 갔습니다. 당시에 SNS텍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갔고 SNS텍이 245%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정책과 이익입니다. 자, 그 앞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입니다. 자, 2018년 때. 자, 이때는 사실 미중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2018년 내내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내내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바로 2차 전지나 남북경협주만 올라갔습니다. 저때 당시에 남북경협주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하고의 소통, 북한하고의 개통. 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고 대아TI가 603% 올라갔고 포스코케미칼이 129% 정도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정책과 앞으로 발생할 이익에 대한 전망인 겁니다. 자, 2017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신재생이 올라갔습니다.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4차 산업에 대한 정책, 그리고 역시 AI 반도체나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결국 정책과 실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앞에 가겠습니다. 2016년 역시나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고 정부 정책으로 신재생 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2015년 화장품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죠. 코리아나가 5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왜?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한국 제품들을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실적 증가율로 해당 종목이 500%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5년 동안의 시장을 지금 제가 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시장이 빠지든 상승하든 그때그때의 시장 주도 업종은 꼭 있었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주식시장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나 남북경협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올랐다는 겁니다. 해당 종목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정책 플러스 앞으로의 이익 발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젠,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뭘까요? 불과 앞전 15년 동안 진단키트라는 거는 팔리지도 않았던 제품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진단키트라는 제품이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떠오르면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시젠이 영업이익이 30배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세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은 어떤 정책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됩니다. 정책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회사. 이게 내년에도 결국 이러한 대세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들 시장이 폭락하든 올라가든 몇백 배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때그때마다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게 있을 텐데요. 자, 테마가 아닙니다. 테마. 단순히 뉴스가 나와서 정치 테마주, 소위 말해 앞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뭐 캡슐이 판매된다. 이런 게 아니라 테마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책 플러스 이익이 증가되는 기업입니다. 이 단순 테마주들이 그때그때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정책 플러스 이익으로 인해서 주도 업종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2021년 어쨌든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또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정책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단순히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익이 증가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무엇일까? 그거를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말 내가 지금 어떤 기업이 이익이 늘어날지 잘 모르겠다. 자, 오늘 제가 21년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주도 업종, 정책과 플러스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 3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꼭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내용은 참고뿐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2부 모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